자, 일단 번호를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개념원리에 그렇게 나와 있네. 1. 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역시 1번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똑같은 제목이라기보다 이번엔 조금 제목을 잘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급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급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해서 떼대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했냐면 N까지 더해서 이때 N까지의 합을 흔히 SN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이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SN 그러지 않고 부분합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부분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끝없이 더해 나가는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n까지의 합은 우리가 수 안에서 배웠던 수열이 되는 것이고 끝없이 더해 나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급수라고 하는 거야. 급수. 오케이? 예. 그러면 요거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시그마 k가 안 쓰여도 되기 때문에 밑에 n이라고 쓰고 n은 1서부터 일반항 a는 여기 써주죠. 예. 그 다음에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무한대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다시 n항까지의 합은 sn이야.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없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 나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 여기 항수로 n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AK라고 놓고요. 이건 여러분 잘 알듯이 SN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자, 얘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급수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 이렇게 부를 거야. 자, 별거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예. 이건 한 개짜리니까 그냥 별표로 끝내자. 부분합. 자, 급수의 정의가 뭔지 얘기했어. 혹시 여기서 뭐 추가 질문할 것 같은 건 없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그렇죠? 예,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급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두 번째,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합이죠. 어느 거? 부분합. 얘는 부분합. 이쁘게 써줘야겠다. 처음 글씨들은.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하긴 하는데, 이거 옛날에 이제 재밌는 얘기일까? 아니면 재미없을까? 오케이?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줄게. 어떤 퀴즈를 내주냐라고 얘기하면, 실제 수학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자, 다음과 같이 무한히 더해 나가는 급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해 나가냐면, 처음에는 1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는 플러스 1이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다음 플러스 1, 그러니까 1 더하고 1 빼고 1 더하고 1 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미적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미대한 수학자로 남아있는 라이프니츠가 하신 유명한 그 여기에 대한 그 결론이 하나 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틀렸어. 그 얘기를 알겠습니까? 이거의 합이 얼마인지, 얼마라고 얼마지 이거? 1 더하고 1 빼고 1 더하고 1 빼고 무한히 더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히 더해 나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자, 이거의 합은 얼마일까요? 누가 질문을 좀 해야겠다. 현주한테 먼저 질문하지. 합이 얼마야, 이거? 0? 0? 0 맞아, 셋? 자,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짝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기까지는 1이야, 그지? 더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하면 0이야. 그럼 3개를 더하면 다시 또 얼마가 돼? 1이야. 4개를 더하면 또 뭐가 돼? 0이 돼. 무슨 일인지 이해가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그 니네가 알고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수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0 아니면 1이 되는 거니까 우리 합의하자. 2분의 1로 이거를.
진짜야, 이거는. 진짜 나온 얘기야. 선생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랬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그 느닷없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설명하면서, 왜 그러면 이 예를 먼저 들었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여기 그게 강조가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 이 부분합이 SN이잖아, 지금이지? 오케이? 그럼 뭘 생각하냐면, 자, 이 SN이라는 것을 하나의 뭘로 생각하냐면, 수열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뭔 얘기 이해했어? 그래서 수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 SN을 하나의 수열로 놓고, 여러분이 저거에 뭘 생각하냐면, 극한값을 생각하기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선생님이 정리해서 좀 써야겠다. 자, 해석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 부분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생각하는 거야. 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이란 말이 빠졌지? 예. 자, 수열을 생각하고 이걸 뭘로 잡냐면 SN으로 잡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분하는 수열 SN을 놓고 이것이 수렴하면 수렴이 되는 거고 발산하면 발산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원형이지? 오케이? 예, 그래서 부분하로 이룬 수열 SN의 수렴 발산으로 확인한다. 자,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이 SN이라는 것은 자, 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수열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자,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수열, 일반적인 수열로 파악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sn을 하나의 수열로 봤기 때문에, 그럼 이건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s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렴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 어떤 특정한 유한 확정값을 갖지 않는 상황, 모든 우리가 수열에 발산하는 상황,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진동 등등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조금 얘기가 장황했으니까 선생님 이제 얘기를 다시 할게. 뭘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조금 말이 좀 길었냐라고 얘기하면, 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생각을 해서 그것의 수렴 발산을 파악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비록 얘가 합으로 표현되는 거긴 하나. 오케이? 합으로 표현되는 거긴 하나. 그럼 수열로 보면 앞에서 배웠던 모든 수열의 성질, 극한의 성질들이 있지. 오케이? 그런 거를 끌어다가 여기에 붙여놓을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해 가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SN이라는 게 합은 합인데, 자, 그러면 더해지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알겠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한다? 어디 극한값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게 합이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이 급수가 S에 수렴한다라고 파악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이면 자, 뭐가 되냐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아까 n equal 1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an 이렇게 있지? 그럼 an이 s에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혹시 추가 질문 있는 사람은 추가 질문?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로 혼나는 사진이 중요해. 자, 그럼 왜 이러한 특이한 수렴 발산의 확인 방법이 좀 필요한 거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급수의 합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고 S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수열로 한번 파악해보자. 그러니까 SN이라는 수열로 이렇게 파악해볼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요거 이렇게 떼댕이 해서 옆으로 나열해야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으로 갈게. 그럼 S1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냐?
하나만 더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럼 1이야. S2라는 것은 2개 더하는 거니까 0이야. 자, S3라는 건 3개째 더했으니까 1이야. 그럼 S4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다시 4개 더하는 거니까 0이야. 더 이상 안 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렇게 항상 홀수 한 가지의 합은 1에 수렴해. 다음, 짜자잔, 짝수 한 가지의 합은 뭐가 된다고? 0이 돼. 그럼 앞에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에서 설명해 줬을 때 부분과 전체라는 얘기 했었거든? 오케이? 자, 홀수함들까지의 총합들은 항상 뭐가 되냐면 1이 돼. 어떤 경우는 1이 됩니다. 극한값조차도 1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짝수항들의 총합도 항상 뭐가 되냐면 0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짝수항끼리 또 수렴하지 0이야 지금이지? 오케이? 그렇죠 얘들아? 자, 하지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1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값은 얘가 1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에서 부분과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혹시 필기되어 있으면 그거 앞에 쳐다보면서 보란 말이야. 전체가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부분, 일부가, 오케이? 이렇게 홀수항들만, 이것도 수열로 보자고 그랬죠, 선생님이. 수열로 본다고 그랬어? 그 홀수항들의 합의 수렴값하고 짝수항들의 합의 수렴값. 그러니까 이 홀수번째 항들과 짝수번째 때의 극한값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 오케이? 근데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진동하는 경우야.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급수가 수렴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 이해됐어?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정립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거의 19세기 말쯤에 와가지고 된 거야 이게. 알겠니? 오케이? 이게 그 역사가 그렇게 굉장히 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 얼마 전까지도 이거 가지고 뭐 뿔리인지 마이너스 1이니 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던 얘기기도 해. 얼마 안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급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길었으면 헷갈리잖아. 한 번만 요약해보자. 오케이? 자, 급수라는 것은 더하는 거야. 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S1이라는 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지. S2라는 거 두 번째, 두 개 더한 거지. S3는 세 개 더한 거지. 그럼 그렇게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뭘로 파악하냐면 수열로 파악된다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수렴하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는 거야. 뭐 되는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런 약간의 모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SN을 수열로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AN의 극한값을 구했던 방식들이 있지. 그리고 그런 성질들이 있었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급수의 수렴과 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감? 추가 질문 있음? 괜찮음? 오케이? 자, 요게 이제 하나야.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첫 번째 몇 가지 강론을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건 좀 내비둬야 되겠다.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밑에서 이어졌어. 이건 좀 참고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내비두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SN을 알아보잖아. 그지? 급수를 알아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급수야. 급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됐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 급수의 값으로 대신한다 이 얘기야. 이해가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설명은 여기서 왜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호는 완벽히 똑같은 기호들이야 라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인 의미 파악하면서 이제 가져온 거고, 그럼 sn이라는 것은 부분합이기 때문에 얘를 SN 대신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호는 다 똑같은 기호이니까 자유자재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왜냐면 여기 단추 잘못 끼면 급수가 깨져. 됐니? 뭔 얘기인지 다 이해들 돼? 그럼 해놓고서 추가 질문 좀 받을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결국 급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이제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예, 그럼 이제 급수를 구하는 요령.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SN을 구한다고 했고, SN의 극한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제1단계, 이제 수항의 모든 수학이 다 끄집어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SN을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먼저 구해야 돼. 오케이? N항, 일반항을 먼저 구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냐라고 하면, AN을 통해가지고 SN,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수학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급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놓은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이제 미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급수를 구하는 방식을 SN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걸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SN을 구하는 방식은 수학에서 배웠던 모든 수열의 내용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